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요즘 피서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름이 좀 덥고 지치기는 해도 여름 휴가라는 이름으로 또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걸 보면은 여름도 참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요. 중간중간 삶에 쉼표를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아직 휴가 못 떠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매매 달리실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 1시간만큼은 저희 해주가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쉬엄쉬엄 재밌게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해주가 이번 주 마지막 이야기 나누는 만큼 조금 더 알차고 재밌는 얘기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해주가 조금 더 재밌고 즐기는 방법이 있죠. 바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겁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들의 사진이 쭉 보이실 텐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의 이력이 쭉 나오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은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용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해주가 VOD가 쭉 뜹니다. 오셔서 강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해주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월요일은 해외 선물로 돈 버는 날입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확한 진입 자리로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의도 변프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팁을 주셨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강의잖아요. 아쉽긴 한데 어떤 이야기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지난주 이제 통화 선물의 특징에 이어서 상품 선물에 대한 그 자세한 상품 명세, 또 상품 선물의 가격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꼭 알아야 할 상품 선물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1시간도 귀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늘도 해주가의 깜짝 재미, 퀴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도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여의도 변프로 전문가의 해외 선물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해주시죠. 네, 오늘의 해양사신기 퀴즈입니다. 그 다음 중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1번 원유, 2번 골드, 3번 주식.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가 상품 이야기인 만큼 그에 맞는 퀴즈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문자 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요, 강의 듣다 보면 또 힌트 얻으실 수 있으니까 강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의도 변프로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정답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프로의 해외 선물 기본교육 2편, 그래서 종목별 특징에서 지난주에는 사실 통화 상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상품편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 대표적인 그 CME에 상장된 해외 선물 종목들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통화 선물, 그다음에 뭐 금리 선물, 그다음에 이제 오늘 다뤄볼 상품 선물.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뭐 금리 선물이나 통화 선물, 혹은 그러니까 지수 선물이나 채권, 통화 선물과 좀 달리 상품 선물은 사실은 기본적인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그 여타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표적인 상품 선물이죠. 에너지 선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거래하시는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인데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이고 CLU18에서 9월물이 이제 최근월물이 되겠고요. CME에 상장돼 있습니다. CME에 상장돼 있고 위탁증거금이
요게 이제 달러 기준이죠. 달러 기준으로 계약당 3,575불. 그래서 물론 이제 미니 크루드 오일이라고 해서 증거금도 요거의 반, 그다음에 그 틱밸류도 요거의 반, 그런 상품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루드 오일 위탁 증거금이 계약당 3,575불이다. 그래서 3,575불이 있으면 한 계약을 사고 파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틱 사이즈는 0.01입니다. 요거는 최소 가격 변동 그 단위죠. 주식으로 따지면 호가. 최소 단위 호가. 그래서 틱 사이즈가 0.01이고 0.01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여기 보시는 틱 가치 10불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 밸류라고 하는데 틱 가치는 10불이다. 그래서 거래 통화 USD.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2018년 8월 23일이 만기죠. 만기. 그래서 최근월물 9월물이 최근월물이고 만기는 8월 23일. 그래서 8월 23일 전까지 기존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신 분들은 차월물로 롤오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요런 상품 명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원유 선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표적인 에너지 상품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많이 거래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사실 그 해외 선물 초기에는 유로 통화 선물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 크루드 오일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말씀드린 대로 상품 선물, 에너지 선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르고요. 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그 국제 결제 통화가 달러입니다. 달러이기 때문에 이런 크루드 오일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은 달러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달러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또 상당히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하는데 그 오일이 어디서 많이 나오죠? 생산이 뭐 중동 국가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중동 국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뭐 어떤 그 전쟁 리스크라든지 혹은 뭐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이슈들은 사실 돌발 이슈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펙, 그 사우디로 대표되는 오펙, 그리고 이제 비오펙에는 러시아가 있는데 이런 오펙 관련 그 석유 관련 어떤 이런 오펙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요 산유국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어떤 회의라든지 정례 회의라든지 이런 결과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이 상품 선물이 사실은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가격 결정에 끼치는 요인들이 상당히 다방면에서 끼쳐요. 그러니까 뭐 달러도 봐야 되고 기본적인 수요 공급 원칙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전쟁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또 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거래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추세가 결정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파입니다. 카파인데 이제 구리죠. 구리인데 구리 같은 경우도 같이 CME에 상장돼 있고요. 위탁 증거금은 방금 보셨던 크루드 오일보다 조금 적죠. 3,000불 가까이 되는 3,080불. 그리고 틱 사이즈가 0.0005입니다. 오일은 0.0001이었죠.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0.0005고 틱 가치는 12.5불이에요. 그래서 그 원유 선물보다 조금 높죠. 한 20% 정도, 25% 정도 높은 12.5불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8월 31일로 똑같죠. 그래서 8월 30일, 만기는 8월 31일. 그래서 이전에 그 롤오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정도로 상품 명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속 선물이죠. 원유는 에너지 선물이고 이 카파 같은 경우는 금속 선물이고, 이 카파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1번에 제가 닥터 카파라고 써놨는데 얘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 차이나 메탈이라는 별명도 있고 또 닥터 카파 뭐 이런 별명도 있는데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래서 어떤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 카파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을 해주고 어떤 그런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기를 대표하는 어떤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닥터카파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구리의 최대 소비국이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지표라든지 어떤 중국 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그리고 최대 생산국인 칠레, 칠레의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 같은 경우는 칠레의 어떤 그 큰 광산들, 광산들이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의해서도 가격이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하셔야 되고. 원유와 마찬가지로 달러의 영향을 받죠.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을 받고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금속 선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 카파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금속 선물이죠. 그리고 원유를 거래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원유와 함께 개인 투자자분들이 초기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골드. 그래서 당월물이 GCG18. 그래서 12월물이 지금은 당월물이에요. 원유 선물이라든지 금속 카파 선물이랑은 좀 다르게 12월물이 최근월물이고 마찬가지로 CME에 상장돼 있고 위탁 증거금은 제일 높죠. 세 가지 중에 3,410불 정도. 그리고 틱 사이즈는 0.1. 그리고 틱 가치는 원유와 마찬가지로 10불입니다. 10불이고 여기 만기 이제 12월 달인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골드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시청자 퀴즈에도 오늘 그 안전자산에 대한 그 퀴즈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채권 그리고 엔 이런 것들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골드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사실 최근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다소 잃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의 위안화 약세라든지 아니면 채권과 비교했을 때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요인에 대해서 최근에는 사실은 뭐 골드의 하락률이 좀 크죠. 그렇습니다만 언제든지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채권과 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과 같이 안전자산군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자 상품 선물이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하락 이슈 중에 하나가 달러의 상승 요인이 가장 크겠죠, 사실. 그래서 달러의 영향을 받는 상품이다. 그리고 중국, 인도 마찬가지로 골드의 어떤 최대 소비국은 중국하고 인도를 뽑으실 수 있는데 어떤 중국과 인도의 실물 수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실물 지표라든지 경기 이런 것들의 영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인도 하시면은 왜 장신구들 많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인도에 뭐 결혼 시즌 되면 금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물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 비율이 굉장히 높다. 제가 아까 원유 선물하고 골드 선물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하시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주가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골드랑 원유 선물, 상품 선물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초보자분들은 통화라든지 지수 선물이 더 적합할 수 있고 골드라든지 원유 같은 이런 상품 선물들은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굉장히 길게 그리고 가파르게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진입을 잘못했다 손 쳐도 우리가 이제 빠져나온다고 하죠. 그 이후에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여지가 통화나 어떤 지수 선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초보자분들은 좀 제가 지수 선물이나 통화 선물을 좀 먼저 하고 하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셉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선물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자체가 한번 형성되면 그 기간이 길고 그리고 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형성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고
하시길 바라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골드의 기능이라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골드의 특징에 대해서 봤고, 그래서 오늘 그 지난주 통화 선물에 이어서 상품 선물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투자하는 상품들인 만큼 오일 골드 같은 이런 종목들 특징 조금 더 잘 기억해 주시고 매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퀴즈 정답 조금 더 많이들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퀴즈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퀴즈와 함께 이번에는 힌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보기 중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1번 원유, 2번 골드, 3번 주식. 그래서 정답은 방금 전에 저희가 다뤄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힌트를 드린 것 같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의도 변프로가 제공하는 무료 3일 방청권을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답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반짝반짝한 상품 뭔지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번호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짚어주신 이야기 정말 많았잖아요. 무역 관세 이야기도 있었고, 어닝 시즌 이야기, ECB 이야기 등 많이 있었는데, 자, 지난주 이슈 리뷰 어떤 것부터 좀 해볼까요? 예, 사실은 뭐 이번 주도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만, 네. 저번 주에도 사실은 뭐 그 가벼운 한 주는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번 주를 좀 리뷰를 해보면 사실은 두 분류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그쵸?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네.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급락으로 좀 맞아요.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주들의 급락이 컸다는 말인데, 사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20% 넘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큰 조정을 보였는데, 뭐 구글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호조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가 버텨줬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시장 참가자들이 집중을 하면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 악재에 조금 더 많이 반응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릴 것처럼 지금 네. 2분기 어닝 시즌의 특징이 호조, 그러니까 실적 부합이라든지 실적 뭐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네. 어떤 어닝 그 쇼크, 그러니까 뭐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한 그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맞아요. 지난주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어닝 쇼크 수준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쇼크 어닝 수준까지는 쇼크도 아니었죠. 아닌데 일단은 가입자가 조금 예. 감소했다는 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반기 가이던스에 앞으로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직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31일이죠. 내일, 현지 시간으로 내일에는 대장주 애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애플 실적도 시장을 썩 기대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 기대를 안 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 왜 저희가 팡이라 그러죠. 그쵸. 팡이라는 그 5개 기업들 중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그 미국장 마치고 실적을 발표하는 네. 마지막 나왔습니다. 애플이.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앞선 네 종목이 실적을 발표한 분위기를 보아하니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됐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워낙 기대도 컸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내일 애플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또 시장에 나타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급락으로 하루 만에 이른 시총만 해도 66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어닝 쇼크까지도 아닌데 쇼크를 시장에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 또 지난주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잖아요. 4.1%로 지금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시장에 소위 말하는 약발이 먹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GDP 이제 저번 주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GDP 같은 것도 사실은 네. 실적의 분위기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4.1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GDP 발표 이후에 달러가 차익 매물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 참가자에 대해 눈높이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높아진 눈높이를 4.1이라는 수치로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는 GDP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네. 월요일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GDP는 뭐 4.8, 뭐 4.9 맞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바람을 해놨기 계속 때문에 놨죠.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네.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가죠. 유로 그 ECB 통화 정책도 그랬었고.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ECB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예. ECB에서도 일단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예측이 된 바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GDP 발표하죠. 목요일 날 이제 ECB 통화 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뭐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에 이제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 9시 반이었죠.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에 이제 좀 주목을 했었는데 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제 드라기 총재가 최근에 어떤 그 지속적인 어떤 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네.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유로화가 좀 절상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유로화가 이제 어떤 그 기자회견 이후로 원웨이 하방 쪽으로 좀 맞고 쭉 빠졌었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물론 이제 다음 날 GDP 발표 이후에는 달러가 이제 하락하면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목요일 날 보면 ECB 통화정책 회의도 어떤 아직까지는 어떤 ECB 횡보, 그러니까 내년 여름 9월이죠. 9월 이제 첫 금리 인상 시기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아직까지도 지금 유로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액면 그대로 사실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드라기 총재, 그러니까 ECB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어찌됐든 미국 금리 인상 기조야 뭐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속도의 문제고 유로존, 그러니까 ECB,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부양책을 그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유로화가 계속해서 어떤 그 하단 레인지에 머무는 게 부담이 없죠. 그러네요. 예, 아직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본격적인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를 시도하기 전에 유로화가 먼저 올라버리면 상당히 그런 것들을 그렇겠네요.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한 발언이 올 그 1분기부터 계속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일단은 뭐 말하는 것 자체는 유로존의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제 활동이 좋지 뭐 나쁘진 않지만 네. 아직까지 그들이 뭐 무리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러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년 9월이니까 사실 네. 아직 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0위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무역 전쟁 우려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관세를 유보하겠다는 합의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것 또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어떤 경제 이벤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그 EU 그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네.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회담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 수요일 날 미국장이 마감하고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오전장만 하더라도 사실은 트위터라든지 어떤 이 EU 쪽에서 그 트위터라든지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설전을 막 벌였었어요. 그래서 네.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가져갔다가 사실은 뽀뽀로 마무리가 됐죠. 윤카 대통령과 트럼프가 이제 나쁘지 허그를 않네요. 하고 뽀뽀를 네.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일단은 일단락은 됐습니다. 네. 됐고 잘 마무리가 됐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EU에서는 어떤 미국산 대두라든지 콩이죠. 또 이제 그 LNG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기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추가적인 이유에 대한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어떤 그 공동 어젠다, 그러니까 공동 목표를 향한 어떤 실무진을 꾸려서 그거를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뽀뽀까지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네. EU와 어떤 그 미국 간의 관세 무역 분쟁 부분은 일단락이 됐고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은 사실 조금 더 고립이 돼 버렸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좀 유럽의 예. 힘을 좀 빌리려고 했었는데 예, 그거를 거절을 당했고 그 네. 이후에 어떤 그 EU와 그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뭐 상을 준 걸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겠네요. 해석해 보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중국은 조금 더 이제 고립이 되지 않았나 그거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워낙에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즉흥적인 경우가 좀 있잖아요. 원래 또 으르렁대고 싸우다가 갑자기 화해를 급 시도하는가 하면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럽의 관세도 엎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맞습니다. 충분히 어떤 뭐 일단은 그 이제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이제 합의가 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바로 그런 걸 없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확정된 건 없어요. 맞죠. 예, 그냥 그쵸? 뭐 뽀뽀하고 그냥 뭐 일단락은 되긴 했지만 네. 아직 뭐 어떤 오피셜하게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럼프라든지 이 EU 쪽에서 이런 것들을 반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도 아직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렇게 네, 좀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이슈들 좀 정리를 쭉 했는데 아직까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니만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주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일단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9월 금리 인상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주 회의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리 정책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99.9%의 확률로 변동은 없을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제롬 파월 의사의 어떤 그 기자회견 네. 이걸 통해서 현재의 어떤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어떤 올해 남은 하반기의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에 대한 부분이 어떤 힌트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명서에 어떤 문구와 추가되느냐 삭제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 변동성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뭐 일정 그 경제 지표나 일정으로만 보면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물론 있습니다만 주 중반에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여겨지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는 금리 동결이기는 한데 더 네. 중요한 거는 그 회의 이후에 나올 기자회견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게다가 또 지난주에 미국의 GDP가 4.1%의 높은 맞습니다. 성장률을 보인 만큼 추가 금리 인상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추가 금리 인상은 사실은 쉽지 않고요. 네. 이제 9월 그리고 12월 남은 하반기 이제 2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3회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패닉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체크해봐야 되죠.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맞아요. 트레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거를 좀 예상을 해보면 분명히 제롬 파월 이사가 이번 FOMC에서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할 걸로 예상이 돼요. 네. 근데 과연 그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상반기 같은 경우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시장에서 호재로 지금 인식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반기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쵸.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됐든 나스닥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거세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상반기와 같이 어떤 호재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부담을 가지고 차익 매물의 어떤 빌미로 삼느냐 요거는 좀 체크해 볼 만한 가능성이 체크해 볼 만한 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미국의 경기는 계속해서 좋게 발표가 나올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좀 잠시 뒤에 좀 실전 리딩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지표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FOMC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오전 BOJ 네. 미팅이 있죠. 그 BOJ 미팅,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펼쳐지는 BOJ 이번 미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난주부터
어떤 정책 조정 가능성, BOJ의 정책 조정 가능성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엔화가 사실 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고 네. 그거와 동시에 일본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은 지금 반영을 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내일 이제 BOJ 미팅이 과연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발표가 될는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중국 그 PMI 실물 지표죠. PMI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 네. 예,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이 되겠죠. 네. 미국장 마치고 애플 실적 발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 동시에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죠. 그리고 금요일로 넘어가서 고용보고서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와 함께 ISM 비제조업 발표까지 굉장히 이번 주는 어떤 그 무게감만 비교했을 때는 지난주 못지않은 지난주를 보다 좀 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나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무게감 있는 이벤트가 좀 많이 예상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이번 주도 특히나 이 뉴스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퀴즈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퀴즈 한 번 더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번 주 해주가 시청자 퀴즈입니다. 보기 중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1번 원유, 2번 골드, 3번 주식. 정답은 영어네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이 영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 추첨해서 여의도 변프로 전문가의 유료방송 3일 체험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찾아도 속 시원하게 답변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저희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초보 투자자입니다. 주식과 달리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지지선, 저항선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골드를 매수하고 싶은데 조언 좀 주세요. 맞습니다. 처음에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변동성이 커서 섣불리 진입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자, 우리 또 변프로 전문가님이 선 되게 잘 그어주시잖아요. 네. 지지선, 저항선 네.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사실은 지지선, 저항선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지선, 저항선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지지선, 저항선도 중요하지만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떤 뭐 시중에 나왔는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변동성이 큽니다. 해외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선을 잡으실 때 어떤 그러한 변동성을 고려해서 위 상단 레인지라든지 아니면 다운사이드 아래쪽 지지선을 설정을 하실 때 그런 변동성을 고려해서 좀 넓은 레인지로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골드를 매수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 괜찮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간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포지션 플레이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포지션 플레이라는 것은 당일 어떤 매수매도 청산 전략보다는 증거금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서 12월물 또 아니면 그 차월물 그래서 만기가 긴 종목들을 진입을 하셔서 매수를 분할로 접근하셔서 길게 좀 포지션 플레이를 하시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1200 지금 30선 초반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1230선 언더 특히 이제 1220선 부근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수 진입 괜찮아 보인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 주신 게 추세선이었죠. 변동성 고려해서 이 부분도 큰 범위를 잡자라고 해주셨고요. 골드 매수 포지션 괜찮다라고 해주셨고 1220선 부근에서 매수 진입 포인트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수 없는 50대도 해외 선물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한 종목 추천도 듣고 싶습니다. 네, 하루 종일 앉아서 매매할 수 없는 50대라고 해주셨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네. 종목 매매 팁 좀 주세요. 사실은 50대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랑 이제 거래를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80세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연령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나이가 진짜 없네요. 예, 50대면은 아주 젊으신 그러네요. 측에 속하시는 거고 네. 그 질문이 좀 저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50대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는 종목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물으시면 안 되고요. 네.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 투자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요게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맞네요. 들어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고 어떤 장중 돌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종목과 안전한 종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의 차별화를 둬서 그런 어떤 그 투자 환경이나 재반 환경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루 종일 모니터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시간대만 정해 놓으셔서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이 이제 10시 반부터 열리죠. 그래서 특정 시간대 10시부터 12시, 1시 이런 특정 시간대 거래량이 활발한 시간대를 정해 놓으셔서 하시는 것도 어떤 한 가지 투자 전략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시라면 증거금을 적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를 하시는 거죠. 장중 단타가 아니라 어떤 스윙,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 이렇게 길게 대신에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레버리지 관리, 증거금 관리를 하셔서 증거금을 20%에서 30% 내외 정도만 사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알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종목만 정해서 그거를 하기보다는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셨네요. 일단 미국장 열리는 10시 반에서 12시 사이가 매매하기 괜찮다라고 봐주셨고 증거금을 적게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더 궁금한 게 많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또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퀴즈 주시죠. 네, 보기 중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번 원유, 2번 골드, 3번 주식.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영어죠, 정답은.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문자 참여해 주셔서 변프로가 제공하는 방청권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또 이 여의도 변프로의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해외 선물 리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종목부터 보실까요? 예,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수 선물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요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제가 이제 오늘 차트 2개를 띄웠습니다. 일부러 네. 이렇게 띄웠는데 자, 왼쪽이 나스닥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S&P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닝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 같은 지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S&P, 나스닥, 다우 차별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보시면 나스닥의 낙폭이 훨씬 크고요. S&P의 낙폭이 좀 덜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어닝 시즌에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용해 볼 수 있죠. 지금 나스닥의 낙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스닥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매수를 하셔야 되는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S&P 매수로 가셔야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큰 차트로 돌려볼게요. 예, 나스닥 이제 이게 10분봉인데 자, 여기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지난주에 금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지금 어떤 기존의 추세, 하락 추세를 연장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전략은 반등 시 매도로 가져가시되 자, 지금 5분봉 그리고 1분봉으로 좀 세밀한 부분들을 좀 잡아보면 여기 보시면 장 시작 후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에너지 응축을 하는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등 고건이었던 7,250선
혹은 7,240선에서 50선 아니면 7,50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7,260선에서는 매도 접근, 분할 매도 접근이 가능해 보이고 반대로 사실은 매수는 좀 오늘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조금 넘었는데 12시 전, 그러니까 12시 반 전 7,200 지금 36이죠. 여기서 대략 한 7,200선, 그러니까 추가로 한 40포인트가 더 빠진다고 하면 12시나 12시 반 전에 그러면 타임 프레임상 지금 너무 빨리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가격대만 보시는 게 아니라 12시 반 전에 만약에 7,200선이 붕괴한다고 하면 오늘 하루의 그 프레임으로 봤을 때 좀 빠릅니다. 하락이. 그래서 장중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은 12시 반 전에 7,200선이 붕괴한다고 하면 7,290선 혹은 7,290선에서 80선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린 분할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짧은 전략 주셨습니다. 지수 전략 다르게 가야 된다고 해주셨으니까요. 좀 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정말 요즘 많이 들쑥날쑥합니다. 하루하루 반등하고 횡보하고 이런 모습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일단은 목요일 22 회의에서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좀 이어가는 것 같은데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오늘은 포지션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은 유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22회의 이후에 좀 하락하는 듯 했습니다만 바로 다음날 발표한 GDP로 인해서 달러 차익 매물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지금 일봉이에요. 유로 일봉인데 보시면 엄청난 수렴 구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박스 구간 1.18 상단 밑에 쪽으로는 1.16 구간에서 엄청나게 긴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횡보 구간이 길면 위든 아래든 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상승이다 하락이다 사실 쉽게 예측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되려 어떤 이런 횡보 기간 이후에 나오는 큰 추세가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추세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따라 들어가도 충분한 어떤 그 진입 그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좀 크게 일봉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분봉을 통해서 어떤 상단 부분 위쪽으로는 1.18을 돌파하면 매수를 좀 추격 매수를 하시고 반대로 밑에 쪽으로는 1.16에서 1.16 뭐 300 정도 하락 이탈하면 그때 매도로 쫓아서 추격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유로 지금 횡보 중인 상황이니만큼 추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입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크루드 오일도 좀 볼까 합니다. 열심히 오르더니 오늘 70달러선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오일 강한 흐름 보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오일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그 상품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달러의 영향권 밖에 있어요. 그리고 돌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뭐 예멘이 어떤 사우디 그 유조선 미사일을 쏴서 뭐 그런 이슈들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이슈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시장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일봉 추세를 보면 사실은 이게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요새 그 오일 거래하시는 분들이 왜 어려움을 겪으시냐면 큰 추세 자체는 어떤 상승 흐름이 깨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단기 일봉으로 보면 또 상승 추세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방향성을 우리가 지금 매수를 잡아야 될지 매도를 잡아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오일 그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일단은 일봉으로 보면 이럴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순수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지금 윗선 21선이 지금 70.54 정도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봉 이평선에 첫 터치하는 시점. 그래서 70.50 윗선 70.50에서 70선까지는 분할 매도로 좀 접근해 보시고 다만 오일 같은 경우는 요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손절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잡으셨던 부분보다 좀 넓게 가져가시고 그런 넓어진 손절 범위를 대신 수량을 줄이심으로써 그 리스크를 커버하셔야겠죠. 그래서 70.50, 60, 70까지 분할 매도로 접근. 그 다음에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손절도 좀 짧게 한 20틱 정도로 잡으시고 네. 반면에 익절도 20틱 내외, 30틱 이렇게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변동성 큰 트루도일 당분간은 좀 기술적인 접근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서 70.50에서 70 분할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 수량은 적게 하시면서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혹시 더 보시고 싶으신 종목 있으신가요? 채권을 좀 볼까요? 네, 국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네요. 예, 10년물도, 이제 그 5년물도. 10년 국채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저점 부근인데 사실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어떤 지수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는데 반대로 안전자산의 어떤 가장 큰 축인 채권이 지금 약세를 보인다. 네. 이거 왜 그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새 장이 힘듭니다.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바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일반적인 종목 간의 상관관계가 지금 다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든지 어떤 그 위험자산 이런 것들의 경계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어떤 각계 전투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각자의 종목을 그냥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사실은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씀하셨던 GDP라든지 어떤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어떤 오늘 방금 발표한 캐터필라라든지 어떤 S&P나 다우 대형주 종목들은 또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채권 금리에 좀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일정 말씀드렸을 때 언급했던 내일 있을 BOJ 그 미팅을 앞두고 일본의 채권 금리가 급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다시 120,00까지 급등이 나오는 부분은 좀 힘들다고 보고 그 채권 같은 경우도 반등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으로 합리적일 것 같은데 가격대는 119.13 14에서 119.16 더 위로 자면 119.19 그래서 그 전략을 분할시 매도로 다만 레인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요. 진입 시점 레인지를 좀 굵직굵직하게 잡으셔서 채권 같은 경우도 포지션 매매로 접근하시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미국지 10년물 반등시 매도 전략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고 가격 전략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골드는 12월물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12월물로 바뀌었죠. 그래서 1233인데 제가 아까 시청자 그 Q&A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물 기준으로 1233이면 괜찮습니다. 포지션 플레이로 접근하시기 괜찮고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중국의 위안화 약세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쫓아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아시아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오후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중에 하락하는 어떤 급락세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1230선 언더에서 1220선 그러니까 1220선이 되겠죠. 1220선 에서는 충분히 분할로 매수를 접근하셔서 만기가 12월이니까 포지션 플레이 하시기 괜찮아요. 지금 이제 뭐 8월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셔서 분할 매도로 매수로 접근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별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퀴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네, 오늘 시청자 퀴즈의 정답은 보기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1번 원유, 2번 골드, 3번 주식이었는데 이제 골드죠. 네. 골드는 채권하고 엔과 같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네, 오늘의 정답 2번 골드입니다. 당첨자 10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10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조금 더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들의 사진이 쭉 보일 겁니다.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의 이력이 쭉 나오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 있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버튼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 방송 다시 보기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해주가 영상이 쭉 뜨는데요. 들어오셔서 강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매주 월요일 해주가 꽉 채워주신 여의도 변프로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외 선물 이야기 나누면서 성공 투자의 발판 많이 얻어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저희 마지막인 만큼 조금 더 스페셜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는 해주가인데요. 내일은 가상화폐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전문가와 함께 알면 돈이 되는 가상화폐 종목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